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6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밤에는 연락을 잘 받지 않는데 어젯밤에는 긴 프로젝트 하나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쉬는 날로 정해놓은 터라 여유도 좀 있었고 늦잠을 자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전화기를 좀 만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늦은 시간이라고 해봤자 저녁 9시 반이긴 했지만은요. 어쨌든 그 전화는 다급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어우러져 한바탕 운 다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지만 헬로우 하고 말하는 말 끝에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저에게 귀엽게 들리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 울음이 쓸데없어서 아니고요. 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스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슬픔과 울음이 귀엽게 느껴지는 것은 저도 그 한때 그러한 슬픔에 주저앉아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내 아이스크림을 다 뺏어 먹었어 하고 뿌앵하고 온 울음이, 아니면 애들 앞에서 넘어져서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며 닭똥같이 뚝뚝 흘러내리는 눈물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내 인생에 다시는 사랑은 없어 라고 말하는 슬픔이 때때로 귀엽게 느껴지는 것은 그 슬픔이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 그렇지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한 깊은 연민, 그 안에서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을 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돌아봄. 그렇지만 잘 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온 힘 다해 애쓰고 있는 것이 귀하고 예쁘고 안타깝고 귀여운 것이겠지요.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 혹은 어떤 형태든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오는 감정은 사실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연이어서 발견하고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좌절감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는 마음이 드시겠지만요. vulnerability라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취약성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용기,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을 안고도 걸어 들어가는 것, 아픔을 숨기지 않고 대면하고 나누는 것 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몸이 딱딱한 가재나 개와 같은 갑각류들은 몸이 성장할 때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가장 야들야들하고 보호해줄 껍데기가 없는 상태로 가야 그 다음 더 커진 딱딱한 껍질이 생긴다고 하죠. 만일 껍데기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당해서 상처받거나 죽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현재의 껍데기를 벗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다면 성장은 없는 것이겠죠. vulnerability, 취약성,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가보 마테 선생님은 취약성은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진짜로 배울 수 있고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불확실함, 두려움, 감정적 노출이 따를 때라는 말이죠. 어렵고 고통스러울 일을 경험할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순간을 맞이하고 가장 딱딱한 자신에게 있었던 껍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금방이라도 누가 나를 다치게 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바로 그때가 진짜로 배우고 변화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조금 더 크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 수 있는 때, 바로 그때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 모든 사람이 성장을 선택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한 순간들을 외면하거나 다른 곳으로 숨거나 어서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방어 기제를 올려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미 작아진 껍질을 움켜쥐고 있는 일이 흔하니까요. 연약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일은 매우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덜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껍질을 자의로든 강제로든 빼앗기고 주저앉아서 나는 아마 죽을 거야, 나는 아마 곧 누군가에게 상처를 크게 받을 거야 하고 우는 자녀나 동생이나 친구를 보면 어서 괜찮다고 말해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귀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던 그 친구에게 귀엽다는 말은 차마 표현 못했지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이지만 아마 죽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대면하고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마치 꽤나 성숙한 사람처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저와 마주 앉아서 어쩌면 나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뿌앵하고 울고 싶은 그 일들이 귀여운 일일지 모르겠다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보마트는 의미 있는 삶을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는 바로 이 취약성, 연약함, 작은 껍데기를 벗을 만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의미 있는 삶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 말을 한참 동안 저는 외면해 왔었는데 어리고 젊은 어느 날 좋아했던 이에게 거절당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주저앉아 울었던 어린 내가 지금 보면 귀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취약성, 연약함, 작은 껍데기를 벗으면서 오돌오돌 떠는 이 마음도 귀여운 마음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삶은 고통 없이는, 상처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고통과 상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돌아보면 귀여울 만한 일일 거라고 저를 다독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든지 어떤 괴로움 가운데 계시든지 그것은 성장하여 더 크고 단단한 껍데기를 입을 만한 기회이며 나중엔 귀여울 만한 일이다 다독이면서 여러분도 저도 도망가지 말기를, 방어 기제를 바짝 올려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